예,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그 셀트리온 합병과 관련해서 또 소식이 나왔고 주식시장에서도 또 반응을 하고 있으니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P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재별 리사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의 기업 계획 어떤 기업인지 대표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셀트리온은 생명공학 기술 및 그 동물 세포 대량 배양 기술로 통해 가지고 항암제나 이제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단백질 의약품에서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대표적으로 바로 램시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인데요. 단일 클론 항체로 바이오 시밀러에서 세계 최초 오리지널 그 제품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해서 복제약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예. 2013년에 이제 최종 판매 허가를 떨어지면서 캐나다, 일본, 미국 등 해가지고 판매 허가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7개국에 현재 승인이 된 상태고요. 유럽 시장 내 그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램시마 시장 점유율은 현재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57%이고요. 그다음에 S형 램시마 S형이라고 이제 피하 주사형으로 해가지고 예. 개발을 했고 2019년 11월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적응증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 7월에는 이 염증성 장질환에 적응이 되면서 모든 성인의 적응증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치료제 하면 이제 트룩시마를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016년 11월에 한국의 식약처에서 이제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고 2017년 4월부터 영국과 독일에서 이제 판매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 시장 점유율은 40%고요. 램시마의 이제 런칭 초기랑 비교했었을 때 트룩시마가 더 빨리 현재 마켓 시어를 현재 가지고 가는 속도를 현재 보이고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2019년 11월 판매 개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내의 트룩시마 점유율은 2020년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16%대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전체 73개국 현재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허즈마를 보시면 되는데 허즈마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한국 식약처로부터 2014년 1월에 승인을 획득을 했고요. 현재 유럽 시장 점유율은 19%로 이제 2분기부터 판매가 2018년 2분기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퍼스트 무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 시밀러 쪽에서는 제품 점유율 1위로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67개국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단백질 의약품 쪽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체 신약 쪽입니다. 항체 신약에는 현재 유행성, 계절성 인플루엔자 쪽 해가지고 항체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국책과제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치료제 및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2상, 3상을 진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치료제 개발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합성 의약품 쪽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나 결핵, 순환계, 신경계 질환 쪽 관련해서 현재 파이프라인을 현재 갖고 있고요. 2019년에 5개 제품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6월에 그 다케다 프라이머리 케어 에이펙 그 영업사업부를 인수를 해가지고 전문 의약품 12개를 지금 현재 공급하면서 판매 영업권 및 특허 관련된 전체 권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쪽에서. 그래서 현재 고혈압 체제 기술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복합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10개가 있는데 그 안에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참 언제나 매주 준비를 아주 많이 해오시는 우리 이재준 대표께서 셀트리온 기업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마 관련 바이오시밀러나 의약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뉴스 팔로우를 덜 하게 됐는데 좀 방금 그 설명 통해서 한번 재정립이 됐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재별 리사께 물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셀트리온의 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어떤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예. CTP59고요. 이 항체 치료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에서 강한 바이러스 중환응을 보이는 항체를 선별하고 이 항체 유전자를 세포에 삽입하고 이 세포를 배양해서 항체가 생산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항체 치료제 생산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돌아가서 보면요. 셀트리온은 지난 7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성, 내약성, 체내 흡수, 분포, 대사 이런 약동학을 봤고요. 이번 1상에서 CTP59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대상 임상 2, 3상이 승인돼서 임상 2, 3상 시험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셀트리온과 지신옥십자 이 두 기업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기업 모두 긴급 승인까지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합병 소식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입니다. 먼저 이재준 대표께 좀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추진 배경이나 그러면 합병이 됐을 때 그 변화들, 영향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예.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측에서도 합병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세무당국에서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이 공급 계약들을 합니다. 보통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을 줘가지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된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부담이 됐던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측면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그 지주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합병까지 1년 이후에 이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기간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지주회사 설립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3사 합병도 같이 서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서 현물 출자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연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합병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셀트리온 이쪽에서는 생산 판매 회사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적 투명성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좋은 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사 합병을 통해 가지고 순현금 자산이 1조 2,500억까지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개발비나 또는 M&A 하는 데 있어서도 확충에도 생산 설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이 시가총액이 52조까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 패시브 자금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전체 비중을 봤었을 때 3.3%의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구체적인 합병 방식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병 반대의 경우는 이제 개인 주주들이 주식 매수권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 비용이 나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소액주주 지분 상황을 봤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60% 가까이 현재 소액주주를 형성이 돼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2%, 셀트리온 제약은 45%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에 대한 설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합병 방식이나 비율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를 해서 52조 원 나온다고 추정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코스피에서 52조 원이면 3위로 단숨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기업이 또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고 주요 추진 배경들부터 영향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비용 효율화 얘기도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부터 유통 판매까지 이제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또 하나 일례일 수 있을 테고 합병한 이후에 그러면 시너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면요. 예. 우선 셀트리온 그룹은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로 이제는 구성이 되고 있고 이 3사의 합병이 발표됐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램시마, 투룩시마, 허즈마 같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합성의약품과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된다면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생산 판매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3사 간 거래 구조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합병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추세를 보면요. 지난해 초대형 인수합병이 좀 있었습니다. 에브비가 엘러간을 합병하면서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을 장악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R&D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도 합병을 통해서 R&D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R&D 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성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R&D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물론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주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셀트리온은 얼마 전에 매출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15%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앞으로 신약 개발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온 CTP59가 사실상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약이기도 합니다. 개발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출원한 특허들을 기초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현재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개발에 조금씩은 기초 출원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깊게 치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는 역시 항체 치료제에 대한 특허들입니다. 예. 만약 항체 치료제에서 신약 개발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셀트리온은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합성 의약품 중에서도 신약이 나올 만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사실 신약 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예. 기간 동안 드는 막대한 비용을 버텨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3, 4합병까지 하고 나면 덩치가 꽤 커질 거라서 그만큼 더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신약 개발 부문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근데 셀트리온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의약품 얘기를 하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업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화장품도 그렇고 엔터 쪽도 그렇고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홀딩스가 하고 있습니다. 투자용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매니지먼트 사업이랑 드라마, 영화, 광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예. 자본금은 453억입니다. 굉장히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티스트들이 누가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근데 이범수 이게 대표적인 이제 배우죠. 그다음에 네. 김강현, 박수영, 이호철 있는데요. 저는 이범수만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배우들은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JTBC의 지분을 5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JTBC를 통항해서 현재 드라마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 이 제목이 베가본드랑 나의 나라입니다. 역시 저도 이것도 좀 들어보지 못한 네. 드라마 제목이어서 그리고 영화 쪽을 봤었을 때는 인천 상륙작전 예. 그때 이범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예. 그 인천 상륙작전이 영화고요. 그다음에 자전차왕 엄보동을 제작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투자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자전차왕 연복동 제작은 그 제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광고 부분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계열사들을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광고를 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광고 사업부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현재 광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뉴욕 야시장이라고 이제 그 음식점 예. 외식업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 매출액이 이번에 한 500억 가까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액 봤었을 단기 528억 정도 나왔습니다. 또 계열사 매출이 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투자한 회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출액하고 광고 대행 매출액이 예. 전기 대비했을 때 줄어들었지만 이게 반기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 누적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까지 보면 아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네. 예. 프로그램 매출액은 엄청 뛰었고 예. 광고 대행 매출액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거는 종합됐을 때 실적 발표가 나면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자체에 대한 실적 추이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어땠습니까? 네, 2분기 매출을 살펴보니까 히스토리 자체가 매출액이 4,3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430%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1,820억으로 전년 동기에 했을 때 182%가 증가를 했고요. 그 상반기 전체적으로 1분기, 2분기 매출액을 봤었을 때는 8,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OP 마진이 25%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때 보면 그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니까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1,500억, 그다음에 램시마 S형, 그다음에 S형 같은 경우에는 2,000억이. 그래서 램시마 파이프라인에서 한 3,500억 정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트럭시마가 이제 좀 진출이 늦어졌는데 2,10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허즈마에서는 680억을 기록했고요. 기타 이제 다른 쪽 매출이 1,7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좀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 자체를 5천억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때보다는 한 15% 정도 더 오를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이중 트럭시마에서의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 TEVA라는 테바 쪽 관련돼서 이 3분기 때부터 반영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400억 이상 정도 3분기가 반영이 되고 이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현재.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1,155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7월이면 이제 3분기죠. 3분기 때 420억 반영되고 나머지 4분기 때도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신규 매출이 추가로 늘어난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애드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 매출액은 5,700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대비 있을 때 또 15% 정도.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램시마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크게 성장을 하지 않고 그냥 플랫한 분위기로 실적이 나오는데 결국은 트럭시마 위주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간 가이더스를 봤었을 때도 1조 8천억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500억 보고 있고요. 내년은 이거보다 더 좋은 2조 2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조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램시마로 기본은 깔아주고 트럭시마로 계속 성장세는 이어가고 그렇죠. 그 신규 매출쳐도 꽤 규모가 크네요. 예.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인 실적 성장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의 특허 보유 현황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셀트리온 제약 포함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특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분포를 보면 약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 상위 10개국 분포만 보면 한국을 기초로 해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 분포가 많은 편이고요. 넘어가서 연도별 동향을 한번 보시면 2002년 설립된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창립된 지 10년 만인 2012년에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했는데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면서도 다른 의약품 개발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항체 치료제 생산, 정제 기술 외에도 셀트리온 화학연구소에서는 다른 합성의약품을 계속 연구해서 특허 출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화장품이나 향료에 관한 특허 출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셀트리온 스킨큐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은 다른 종류의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른 부분들도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쭉 올라가는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고농도 항체 제형, 피하 투여 제형, 투여 요법에 관한 특허도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가지고 있던 기술도 계속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리하자면 셀트리온은 여러 종류로 넓게 특허 출원을 깔아놓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강점을 가진 항체 치료제 쪽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적인 특허 보유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전략적인 측면으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 흐름과 또 수급 상황도 궁금하고 합병 소식이 일어난 이후에 어제 오늘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셀트리온 제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3사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야기를 예.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3주간 외국인이 그 30만 주 가까이, 그러니까 표를 보니까 22만 주였더라고요. 22만 주 기간이 60만 주 이상 물량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31만 원에서 25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때 합병 공시 이후에 합병 공시 이번에 나오고 나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봤었을 때도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대량으로
이제 출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9월 12일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JP모건에서 부정책 전망 보고서를 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예. 목표 주가를. 예, 그래서 항상 외국계 자산운용, 외국계 IB 쪽은 뭐 보통 이 공매도를 하려고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 보고서를 많이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니콜라 사태 때문에 또 이 공매도 세력들 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셀트리온에서 9조 넘게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뭐 JP모건에서는 19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기업 쪽에서 사측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반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긴 하지만 결국은 주가 상승에 대한 과열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셀트리온 3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됐다라는 좀 인식이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만큼 실적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비율이 이제 아직 나왔지 않기 때문에 합병 조건이 모든 주주들을 만족해야 된다는 이해관계인들을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저평가 매력이나 하는 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예, 지금 방금 말씀한 거 셀트리온 제약에 예, 대해서만 처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저희들도 저기 스탁도 헬스케어가 나왔는데. 예, 제약입니다. 예, 네. 가장 지금 저평가되고 네.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력으로 제약이 가장 상승률이 높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아직까지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에 대한 주주들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이해관계인을 만족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회사 규모가 작다는 점으로 측면에서만 봤었을 때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합병 방식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이제 갈리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제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셀트리온아마 아무래도 참 공매도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공매도 금지가 한번 연장되긴 했습니다만은 언젠가 재개가 됐을 때 글쎄 이게 피해를 보게 될까?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하고 이제 합병이 막 가시화되면서 탄력을 받을 시점하고 애매하게 겹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매도 금지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거래소 쪽에서 기관 투자자는 시장 조성자로 해가지고 국내 12개 기관만 그 증권사만 공매도 금지를 예외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들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현재 일평균 한 9억 정도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을 봤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기한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과 JP모건의 이 보고서에 대한 영향 때문에 좀 주가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대차 상황 관련해서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주식 그 매수자 대여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빨리 달라.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기존의 주식을 대여받은 사람들은 갚아야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주식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전체 주식 중 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6%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남아 있고 현재 이제 그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이 공매도 물량은 좀 리스크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재개 시의 영향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 기업 분석해봤고요. 정재별 이사 그리고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추석 연휴 무엇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